오늘 아침 7시 평소처럼 신문을 보던 68세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손은 떨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119를 불렀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세포는 단 5분 만에 죽기 시작했고 평생 쌓아온 기억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0세 이상 10명 중 3명은 뇌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제 저녁 목이 뻣뻣했던 그 순간, 오늘 아침 손끝이 차가웠던 그 느낌, 바로 그게 신호였습니다. 저는 28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 온 박사 이준혁입니다. 이런 장면을 셀 수 없이 봐왔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요.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웃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뇌경색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다는 건 여러분이 몸이 보낸 신호를 몰랐다는 뜻이에요. 아니, 알았지만 무시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날씨 때문이겠지 하면서 넘긴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목이 뻣뻣하거나 기억이 가물거리거나 손끝이 차가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다 신호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친구들도 다 그렇다던데. 우리 엄마 아빠도 이랬으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뇌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몸의 절규였던 겁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세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 가기는 무섭고 검사 받기는 귀찮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뇌는 점점 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말합니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막혔던 길이 뚫릴 수 있고 굳어진 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85세였던 혈관 나이가 65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활기차게 살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법과 단 3가지 음식으로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혈관이 막혀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살아나고 싶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 신호를 듣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67세 김영희님은 몇 달 전만 해도 걸을 때마다 어지럽고 숨이 찼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 걱정이 늘었죠. 특히 손주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요. 분명 머릿속엔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2층만 올라가도 한참을 앉아서 숨을 골라야 했어요. 친구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김영희님은 그냥 운동 부족이려니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순간 쓰러질 뻔했어요.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주인이 재빨리 붙잡아줘서 다행이었죠. 그제야 걱정이 되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뇌혈관이 곳곳에서 좁아져 있었고 혈관 나이는 85세로 측정되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무려 18년이나 더 늙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경동맥이 60% 이상 좁아져 있었는데 이 정도면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영희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박사님, 이제 늦은 건가요? 제가 이제 얼마 못 사는 건가요?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보는 건가요? 그때 제가 김영희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단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야 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김영희님은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준다는 제 말을 믿고 실천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토마토, 포도, 블루베리였어요. 아침마다 토마토 1개를 먹고 간식으로 포도나 블루베리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고 귀찮았대요. 하지만 손주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꾹 참고 드셨죠. 저녁마다 2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걸었고 밤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뻣뻣해졌어요. 손끝도 예전보다 따뜻해졌고요. 3개월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2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단 5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류량이 22%나 증가했고 좁아졌던 경동맥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어요. 혈관 나이도 85세에서 72세로 무려 13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벽 산책을 즐기며 손주 숙제까지 도와줄 만큼 머리가 맑아졌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닐 만큼 활력이 넘칩니다. 김영희 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건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뇌가 가진 자기 회복력 덕분이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해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적당히 움직이면 몸은 알아서 회복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5년 후 침대에 누워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행동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왜 뇌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는지
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신호들,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이 신호를 놓치면 김영희님처럼 운이 좋아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 중요한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주 어깨나 목이 뻣뻣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을 돌리기 힘들거나 하루 종일 어깨가 무겁고 뻐근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뇌혈관 문제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신경순환센터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성적인 어깨와 목의 긴장감은 경동맥 혈류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80%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에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72세 김정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냥 파스 붙이고 넘어갔대요. 나이 들면 다 이런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단순한 근육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동맥이 60%나 좁아져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었죠. 김정자님도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하루에 3번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급하게 돌리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각 방향으로 10초씩 유지하면서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단, 돌릴 때 통증이 심하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손끝이 시리거나 저린 증상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추운 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차갑고 밤에 손이 저려서 잠을 깨는 경우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심지어 여름인데도 손끝이 차갑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족 냉증이 아닐 수 있어요. 고려대 혈관연구팀이 3년간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말초순환 장애는 뇌혈관 노화의 조기 신호라고 합니다. 손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건 뇌까지도 혈액이 충분히 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혈관의 끝부분인 손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중심부인 뇌혈관도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69세 김동현님은 한여름인데도 손끝이 차갑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에어컨 때문이겠지 했는데 에어컨을 끄고 있어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말초혈관 저항이 정상보다 40%나 높았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손끝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혈관에도 똑같은 부담이 가중됩니다. 혈관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김동현님께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습관과 손목 돌리기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손을 5분씩 담그세요. 그리고 손목을 천천히 돌리는 운동을 하루 3번, 1분씩만 해도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됩니다. 오른손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돌리고 왼손도 똑같이 하세요. 단, 손끝 색깔이 파랗게 변하거나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요즘 손발이 자주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대화 중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린 적 있으신가요?
분명 머릿속엔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느낌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 저기 뭐더라 하는 말이 자꾸 나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연구소가 10년간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뇌의 미세연류가 감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단어 해상 장애라고 합니다. 뇌의 언어 중추는 특히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위거든요. 혈류량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66세 이정숙님은 대화 중에 자꾸 그거 있잖아 라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손주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입에서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답답해 하시면서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자꾸 이런다고 하셨죠. 친구들 만나도 대화하기가 겁난다고요. 검사 결과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의 70% 수준이었습니다. 뇌가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뇌세포는 산소 부족에 아주 민감합니다. 단 몇 분만 산소가 부족해도 세포가 죽기 시작하거든요. 이정숙님의 뇌는 매일 조금씩 산소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신문 기사나 노래 가사를 매일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혈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읽을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읽으세요. 하지만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꼭 조기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요즘 말이 자꾸 생각 안 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유독 숨이 차다면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2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립순환기연구소가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뇌혈류 저하 환자의 78%가 처음엔 단순 피로나 체력 저하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70세 오은자님은 예전보다 숨이 차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3층까지 쉽게 올라갔는데 요즘은 1층만 올라가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꼭 쉬어야 한대요. 그냥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정밀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보다 25%나 감소해 있었습니다. 심장은 멀쩡한데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숨이 차는 이유는 뇌가 산소를 더 달라고 신호를 보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건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 아무리 심장이 열심히 뛰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엔 하루 20분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게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지 마시고 평평한 길을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되 천천히 올라가면서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단 어지럼증이 동반되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앉아서 쉬셔야 합니다. 요즘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드시지 않나요? 어지럽고 두통이 자주 온다면 이것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오후만 되면 뒷골이 땡기는 증상 말이에요.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든다거나 갑자기 균형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세계뇌건강협회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만성 두통 환자의 40%는 미세혈관 손상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통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근본 원인인 혈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약으로 통증만 가리는 동안 혈관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65세 박경자님은 머리가 자주 멍하다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요.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뇌의 모세혈관에서 혈류 흐름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뇌 곳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특히 오후가 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나빠져서 증상이 심해지는 거였어요. 이럴 때는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되거든요. 특히 새벽 두통은 뇌압 상승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바로 검진 받으세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손발이 자주 붓는 것도 혈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손이 퉁퉁 부어 있다면요. 반지가 잘 빠지지 않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세요. 혈관 탄력이 저하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초 부종이 생깁니다. 이건 뇌혈관도 마찬가지로 탄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예요. 혈관은 온몸이 연결되어 있어서 손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혈관도 똑같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74세 장명자님은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엔 괜찮은데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심해진다고요. 신발을 벗으면 발등이 빵빵하게 부어 있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한참 남아 있었대요. 혈관 탄력도 검사 결과 정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혈관이 굳어지면서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었을 땐 혈관이 탄력 있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밀어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굳어지면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럴 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10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도 좋습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줍니다. 하지만 아침에도 부기가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부어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알아챈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67세 김영희 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뇌혈관을 다시 살리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의 첫 행동이 하루의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시는데 이게 사실은 혈관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이에요.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혈액이 농축되어 있고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관에 급격한 압력이 가해지죠.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땀으로 수분을 잃고 소변을 만들면서도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밤보다 훨씬 더 끈적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잠깐 끊기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면서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더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물 한두 잔 마시기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체온과 비슷한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 한 잔이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단 한 잔의 물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 아침 물 먼저 드셨나요? 수면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한다는 겁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듯이 순환하면서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요. 그런데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에 염증 물질이 쌓이고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뇌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뇌가